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올해로 70이 된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아들 내외를 도와줬던 박영숙 할머니를 식모 취급하며 당연한 듯이 부려먹었던 아들 내외. 그리고 그런 아들 내외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박영숙 할머니의 기막힌 복수. 지금부터 한번 들러주실래요? 사연 후반부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박씨 할머니는 아들 영진 씨네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박씨 할머니에게 주어진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70에 무슨 숙제냐고요? 바로 박씨의 손자 지안이를 돌봐주러 가야 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들네 집으로 출근을 한 지 어느덧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영진 씨와 며느리 수빈 씨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유치원에 보내기엔 지안이의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아들 영진 씨네 형편상 보모를 부를 수도 없었죠. 처음엔 아들 영진 씨와 며느리 수빈 씨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만 하루 이틀 정도 손주 지안이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며 박 씨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자그마한 선물을 전해주었던 아들 내외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바쁜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어디 지안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박 씨도 자신이 아들 내외에게 도움이 되어준다는 생각에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언제 봐도 사랑스러운 손주 지안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가슴 벅찬 행복이었죠. 손주 지안이도 박씨 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듯이 박씨 할머니를 불러대기 시작한 아들 내외였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루 이틀씩 지안이를 봐주기 시작했었지만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매일같이 아들네 집에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씨 할머니가 손주 지안이를 돌봐주러 오는 걸 당연하게라도 생각하는 듯 며느리 수빈 씨는 어떤 통보나 의논도 없이 지안이를 박 씨에게 맡기고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아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젊은 20대, 30대도 힘들어하는 게 육아인데 나이가 70이 다 된 박씨 할머니에겐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주 지안이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몸이 지치고 체력이 달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수빈아, 엄마가 내일은 병원을 좀 가봐야겠어. 손목도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도저히 참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내일은 나 대신 지안이 좀 봐줄 수 있겠니? 네, 저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전날에 지안이를 못 봐주시겠다고 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내일 지안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쉬어야 한다고 회사에 말 좀 하면 안 될까? 내일 하루만 지안이 봐주면 되는데 아니면 오전에 잠시 병원에 들렸다가 바로 올 테니 오전에라도 잠시 시간 좀 내줘. 제가 그렇게 자유로웠으면 어머니께 지안이 봐달라고 부탁도 안 드렸죠. 그리고 적어도 이틀 전에는 말씀해 주셔야 저도 제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어요. 너한테 피해 안 주려고 이때까지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더는 못 버티겠어. 오늘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몇 번을 앉아서 쉬었다. 온 줄 몰라. 왜 갑자기 허리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저한테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그거야 너희들이 혹시 걱정할까봐 굳이 얘기 안 하고 있었던 거지. 너희들한테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허리 아픈 지는 한참 됐어.
어떻게 된 게 박 씨와 며느리의 위치가 정반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빈 씨가 박 씨에게 손주 지안이 좀 봐달라 부탁을 해야 하는 게 분명 맞는 건데, 박 씨가 쩔쩔매며 수빈 씨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으니깐요. 처음엔 분명 좋은 마음에 손자 지안이를 매일같이 돌봐주고 있었던 박 씨였고, 신세를 지고 있던 건 며느리 수빈 씨였죠. 하지만 이런 박 씨의 도움을 언젠가부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며느리 수빈 씨였습니다. 그리고 하다 이젠 박 씨가 수빈 씨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마음대로 쉴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도 영진 씨와 수빈 씨의 입장도 있고 상황이 있으니 개인적인 약속이 생기면 항상 일주일 전에 미리 얘기를 했던 박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도 두세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정도였고요. 하지만 몸이 아픈 건 박 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들 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플까요? 박 씨도 젊었던 20대 시절이 있고 30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박 씨는 젊어봤지만 수빈 씨는 늙어본 적이 없으니 박 씨 할머니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아들 영진 씨에게 손주 지안이를 내일 하루만 봐달라 부탁을 하고 싶었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요. 하필이면 영진 씨가 경북 울진으로 며칠간 출장을 갔기 때문에 아들 영진 씨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서러울 때가 몸은 아픈데 눈치 보이고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간의 박 씨 할머니의 희생과 고충을 남몰라라 하는 수빈 씨의 태도에 박 씨 할머니도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북받쳐왔습니다. 그런 서러움을 억지로 꾹꾹 참으며 몇 번을 더 부탁했지만 결국 며느리 수빈 씨는 내일 병원에 좀 다녀오겠다는 박 씨 할머니의 부탁을 묵살했고, 다음 날 박 씨 할머니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박 씨 할머니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꽤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에요. 박 씨는 박 씨의 집에서 아들 영진 씨네 집까지 오는 동안 몇 번이나 제자리에 주저앉아 아픈 허리를 부여잡았고, 길가의 전봇대에 기대어 몇 번이나 숨을 골랐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손주 지안이 생각에 그럴 수도 없는 박 씨였어요. 아무 일도 모르는 듯 박 씨를 보며 활짝 웃는 손주 지안이를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주를 보신 분들도 꽤나 있으시죠. 자식은 미워할 수 있어도 절대 손주는 미워할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처량한 본인의 신세를 손주의 미소로 대신 위로받고 있는 박 씨였어요. 하지만 박 씨를 보고 환하게 웃는 지안이의 미소를 봐도 며느리 수빈 씨에 대한 괘씸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을 가슴속에 삭히고만 있던 박 씨였지만 오늘은 꼭 한마디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지만 너무 잘해주려고만 하니 오히려 본인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던 박 씨였기 때문입니다. 수빈아, 너 엄마랑 얘기 좀 하게. 이리 앉아보렴. 네? 무슨 일이세요? 너는 내가 지안이를 돌봐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긴 하는 거니? 어떻게 내가 몸이 아파서 하루만 병원에 다녀오겠다는데 그걸 모른 척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긴 생각하죠. 근데 저도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일을 해야 지안이 분유값이라도 벌죠. 내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빠진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프다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해줘? 너 만약 지안이가 어디 아프더라도 모른 척하고 회사에 나갈 거니? 나한테만 맡겨놓고 지안이가 아프든 말든 모른 척 할 거냐 이 말이야. 지안이가 아프면 당연히 회사에 휴가 내고 지안이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가겠죠. 근데 지안이랑 어머니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지안이는 고작 해야 이제 2살이고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한데 어머니는 성인이시잖아요. 지안이랑 어머니랑 같아요? 뭐라고? 나는 사람도 아니야?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았던 박 씨였습니다. 마음 같아선 정말 며느리에게 소리라도 시원하게 질러버리고 싶었지만 똘망똘망한 눈으로 박 씨와 수빈 씨를 지켜보고 있는 지안이가 눈에 들어와 차마 그러지도 못했죠. 수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크게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추스르고 있던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금방이라도 터지려는 화를 겨우 누그러뜨리고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수빈아, 그러면 꼭 이 엄마가 지안이를 돌봐줘야 한다는 그런 법이라도 있어? 나는 어디까지나 영진이랑 너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아니 어머니, 그러면 지금 억지로 지안이를 돌봐주고 있었다는 말이세요? 어떻게 자기 손주 돌보는 일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안이가 싫다는 게 아니라 자식을 돌보는 건 원래 너희 일이고 할머니 된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너희를 도와주고 있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사돈댁은 왜 한 번도 지안이를 돌보러 오시지 않는 거니? 사돈댁은 지안이를 손주로 생각하시지 않는 거야? 그야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을 하는 분들을 불러다가 손주 좀 돌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바깥 사돈 말고 안 사돈은 집에서 쉬시고 계시잖아. 지안이가 내 손주고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참고 지냈는데 나도 이젠 할 말을 좀 해야겠어. 내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병원에 가봐야 하니깐 안사돈을 부르든 네가 회사를 쉬든 알아서 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박 씨였지만 차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꺼내진 못했던 박 씨였습니다. 너무 속 좁은 시어머니처럼 보일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 며느리 수빈 씨와 더 얘기해봤자 말이 안 통할 게 불보듯 뻔해 보였기 때문이죠. 더 얘기해봐야 싸움만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한 박 씨는 아들 영진 씨가 출장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 영진 씨만큼은 본인의 심정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던 박 씨였습니다. 이틀 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영진 씨는 그간 있었던 일을 수빈 씨로부터 듣게 됐습니다. 수빈 씨의 이야기를 들은 영진 씨는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씨가 지안이를 돌봐주지 않아 수빈 씨가 큰 곤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영진 씨는 곧장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엄마, 조금 전에 집에 도착해서 수빈이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엄마가 갑자기 지안이 돌봐주러 아침에 안 오셔서 수빈이가 회사에서 엄청 곤란을 겪었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영진아,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 말도 없이 안 갔겠니? 너랑 수빈이랑 직장 생활도 잘하고 밖에서도 인정받는 걸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 이 엄마야. 수빈이가 너한테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도 정말 할 만큼 했어. 그럼 미리 수빈이한테 얘기는 하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야기하셨는데요.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는 쏙 빼놓고 마치 전적으로 박 씨가 잘못한 것처럼 영진 씨에게 이야기를 했던 수빈 씨였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처럼 말이죠. 박 씨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1년 넘게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손주 지안이를 돌봐줬더니 돌아오는 건 비난과 손가락질밖에 없었으니깐요. 그래도 아들이라면 본인을 이해해 주겠지 생각했던 박 씨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엄마가 그 전날에도 병원에 좀 다녀와야겠다고 하루만 지안이를 돌봐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더구나. 엄마가 너희 집까지 가는 동안 몇 번이나 허리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린 줄 아니?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아침에 엄마를 데리러 와본 적이 있어? 저희도 아침에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아침에 엄마를 모시러 가겠어요? 난 너희들보다 훨씬 일찍 집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못 해준다는 말이야? 그날도 수빈이가 무조건 다음날 지안이 돌보러 와야 한다 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나갔어.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만 같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은 꼭 하루 쉬어야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 엄마 보고 어쩌라는 거니? 그래도 엄마가 아니면 누가 지안이를 돌봐주겠어요? 저도 출장 가서 집에 없었고 수빈이도 회사 일이 바빠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조금 희생해 주셔야죠. 뭐라고? 희생이라고 했어? 그런 일방적인 희생이 어딨어? 내가 수빈이 보고 왜 안사도는 한 번도 지안이를 돌봐주러 안 오냐고 했더니 왜 아무 말도 없는 거니? 사돈댁이 엄마 집보다 훨씬 너희 집에서 가깝잖아. 그런데도 어떻게 한 번을 안 올 수가 있어? 어디 같이 놀러 갈 때만 자기 손주고 돌봐주는 건 전부 엄마 일이야. 아니 그건 지안이는 엄마 친손주고 장모님한테는 외손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봐주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수빈이한테 얼마나 혼났는 줄 알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 안 생기게 조심 좀 해주세요. 참을 만큼 참은 박 씨였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앞으로 조심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아들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에겐 친손주고 안사돈한테는 외손주라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구시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 영진 씨도 속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지만 급한 대로 둘러댄 변명인 게 뻔했죠.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손주 지안이를 한동안은 못 보게 되더라도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은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위의 친구들은 은퇴를 한 후 자기 남편과 경치 좋은 곳에 놀러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던데 이 나이 먹고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듯한 본인의 신세가 너무 참담하게 느껴진 박 씨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오전에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를 볼 수도 없었고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낙엽이 지는 공원을 산책하러 다닐 수도 없는 마치 죄수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 씨를 비참하게 만든 건 대놓고 안사돈과 차별하는 아들 영진 씨와 며느리 수빈 씨의 태도였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진 씨와 수빈 씨가 결혼을 할 때도 더 많은 돈을 보태준 건 박 씨였습니다. 박 씨보다 형편이 더 좋은 사돈댁이었지만 아들을 둔 엄마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박 씨의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아들이 집을 사는데 보태줬고 사돈댁에서는 간단한 혼수만 해왔는데 어떻게 된 게 자식들한테 받는 대접은 정반대였으니깐요. 통화를 하다 아무 대답 없이 박 씨가 전화를 끊자 곧장 영진 씨로부터 몇 통의 전화가 연달아 왔습니다. 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지만 이참에 확실히 결론을 지어놔야겠다 생각한 박 씨는 고심 끝에 아들 영진 씨의 전화를 다시 받았습니다. 엄마 아무런 말도 없이 전화를 끊으시면 어떡해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앞으론 너희 집에 갈 일 없으니 연락 안 했으면 한다. 마음속에 꾹 눌러왔던 이야기를 영진 씨에게 통보하고
곧장 전화를 끄는 박 씨였습니다. 박 씨의 휴대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끊없이 왔지만 절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젠 자신도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 본인의 인생을 찾아야겠다 결심한 박 씨였거든요. 손주 지안이를 돌봐주느라 한동안 나가지 못했던 아파트 시니어 클럽에도 다시 나가고 자주 가던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사들고 나와 낙엽이 무성한 공원 벤치에 앉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모처럼 찾은 해방감에 마음의 여유를 되찾은 박 씨였어요. 오랜만에 아파트 시니어 클럽에 가니 반가운 얼굴들이 박 씨를 반겨줬습니다. 한동안 안 보이길래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가 걱정을 했다며 오랜만에 찾아온 박 씨를 둘러싸고 다들 안부를 물어봤죠. 박 씨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건 역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를 앉혀놓고 이런 박 씨의 고충을 이야기해봤자 이해해 줄 리 만무하니깐요.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고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닌지 조심스레 물어보는 이 씨 할머니였어요. 박 씨는 그간 본인에게 생겼던 일을 이 씨 할머니에게 털어놨습니다. 이 씨 할머니도 근처 아파트에 사는 아들네 집에 손주를 돌봐주러 다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랑 노예처럼 지내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박 씨의 이야기를 들은 이 씨 할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손주 좀 돌봐달라고 할 때 이 씨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1년 넘게 손주 돌봐주는 일에만 묶여 살았거든요. 본인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자 박 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 누구 하나 본인의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남몰래 가슴속으로만 눈물을 흘려왔던 박 씨였기 때문이죠. 왠지 이 씨 할머니라면 이런 자신의 고통에 잘 공감해주고 현명한 대답을 내려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너무 당연한 듯이 도와주기만 하면 진짜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다고요. 박 씨의 인생과 자식들의 인생을 분리할 줄 아셔야 해요. 박 씨는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입장이지 손주를 양육하는 책임은 아들과 며느리한테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즘 그런 부탁을 들어도 남몰라라 하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순간 박 씨는 어지러웠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있던 머릿속이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큰 안도감 또한 느꼈습니다. 더 이상 손주 지안이를 돌봐주지 않을 거라고 아들 영진 씨한테 통보를 하고 난 후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려왔기 때문이에요. 너무 내 입장만 생각하고 부모로서의 도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손주 지안이에게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먼저 신경 쓰고 챙길 용기, 그리고 아들 영진 씨와 며느리 수빈 씨도 어른이고 손주 지안이의 부모이니 그들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박 씨만 아들과 며느리한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안사돈처럼 남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만 혼자 괴로워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그 후로 박 씨와 아들네 사이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긴 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박 씨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그런 박 씨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아들과 며느리였거든요. 더 이상 박 씨의 안부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마치 남남이 된 듯 서로의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박 씨는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안 좋았던 허리도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젊을 때처럼 쌩쌩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매일같이 아들네 집에 출근할 때보단 훨씬 상태가 좋아졌죠. 몸이 괜찮아지니 정신적인 여유도 같이 따라오더군요. 예민해져서 쉽게 짜증을 내곤 했던 성격도 너그럽고 여유로워졌어요. 예전 같으면 쉽게 짜증을 낼 만한 일도 웃어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찾았습니다.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배우게 됐거든요. 결혼을 하고 손에 쥐어볼 여유조차 없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기타였어요. 비록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은 기억하고 있는 듯 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손가락도 굳었고 오랜만에 만지는 기타가 낯설었지만 어느새 젊었을 때처럼 기타 선율을 연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그렇게 박 씨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들 영진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 지안이를 돌봐주러 나가지 않은 이후부터 전화 한 통 없었던 아들 영진 씨를 괘씸하게 생각했던 박 씨였지만 막상 아들이 전화가 오니 왠지 모르게 반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미워할래야 미워하기가 쉽지 않은 게 부모와 자식 관계니깐요.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영진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너는 잘 지내니? 몸은 건강하지? 네, 저야 늘 잘 지내죠. 허리 아프신 건 좀 어떠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하니깐 많이 괜찮아졌어.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거든. 수빈이랑 지안이도 잘 지내지? 평화롭고 행복한 본인의 일상생활에 큰 만족을 하며 지내고 있던 박 씨였지만 늘 손주 지안이가 생각나곤 했던 박 씨였어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아들과 며느리 대신 박 씨가 양육을 도맡아 왔었고 지안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박 씨였거든요. 하지만 어느새 손주 지안이의 얼굴을 못 본 지도 몇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엄마, 저번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너무 저희 입장만 생각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지안이를 돌봐주러 오는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영진아, 지금이라도 그런 말을 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사실 지안이를 더 이상 돌봐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이후로 너희한테 연락 한 통 없길래 자식한테도 버림받았다 생각하며 지내왔어. 지금이라도 그때의 엄마 심정을 이해해주니 서운했던 감정도 싹 사라진 것만 같아. 앞으로 엄마도 연락 자주 할 테니 종종 같이 밥도 먹고 꾸준히 얼굴 보면서 지내자꾸나. 아들 영진 씨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과를 받으니 오히려 더 미안해진 박 씨였어요. 내가 고생하는 걸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속으론 엄마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너무 속 좁고 이해심이 없는 부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 지안이와의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박 씨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아들네와 꾸준히 왕래를 하고 지내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줄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1년 만에 되찾은 자기 일상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던 박 씨였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꼈던 박 씨입니다. 아들이 먼저 용기를 내서 자신에게 화해의 뜻을 전했으니 이번엔 박 씨 차례인 것 같았어요. 손수 음식을 만들어 아들네를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죠. 영진아, 너랑 수빈이가 괜찮으면 이번 주말에 한번 놀러 가도 괜찮을까? 이번 주말에요? 마침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혹시 저희 집에 좀 오실 수 있으신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 어쩜 엄마랑 생각이 똑같니? 역시 내 아들이야.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갈 테니까 오랜만에 수빈이랑 같이 밥도 먹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소식도 전해주렴. 아, 근데 엄마, 음식 만들어서 오시는 건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안 돼요. 왜? 이번 주엔 어디 나가서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엄마가 음식 해갈게. 사실은 이번 주에 저랑 지혜랑 둘 다 주말에 사무실에 나가봐야 해서요. 근데 장모님도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엄마한테 다시 부탁을 드리려고 했죠. 박 씨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자신에게 사과를 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아들에게 다시 한번 배신을 당했다 생각한 박 씨는 순간 큰 소리가 나올 뻔한 걸 가까스로 목구멍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번에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정말 다시는 아들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손주 지안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번처럼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엔 용기를 내서 본인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할 생각이었습니다. 영진아, 엄마는 너가 엄마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지안이를 다시 좀 봐달라는 얘기야?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은 저희 회사 근처에 유아유치원에 지안이를 맡기고 있는데 주말엔 유치원을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 한 번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랑 같이 놀러도 다니고 좋은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번뿐이라는 아들 영진 씨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박 씨도 아들 영진 씨의 말을 100%다 믿진 못했어요. 저번에도 한두 번 손주 지안이를 돌봐주러 가다 결국 1년 넘게 매일같이 출근을 했었으니깐요. 그래도 이번엔 자신이 있는 박 씨였어요. 만약 그 다음 주에도 또 손주 지안이를 봐달라고 하면 냉정하게 거절할 용기가 있고 자신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몇 달 만에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 지안이를 돌보는 거니 하루쯤이야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매일 가면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겠지만 몇 달에 한 번 정도야 손주 지안이와 놀아준다 생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속는 셈 치고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손주 지안이는 정말 몰라볼 정도로 자라 있었어요. 그리고 손주 지안이의 얼굴 위로 아들 영진 씨의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영진이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았구나 싶어서 옛 추억들을 회상하기도 했고 박 씨가 얼마나 좋은지 조금도 박 씨 품에서 안 벗어나려는 지안이를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지안이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그 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고 지안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앞으론 어떻게든 아들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틈틈이라도 손주 지안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단 생각을 하는 박 씨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생각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저녁 6시 전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들어오더군요. 생각보다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 하루쯤이야 괜찮다 생각한 박 씨였습니다. 내일도 일요일이고 아들 영진 씨도 바쁜 일은 없을 테니 집까지 태워달려고 부탁을 하려단 참이었어요.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옷에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고기 냄새가 났어요. 분명 주말에 회사에 일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둘이 때 맞춰 같이 들어오는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박 씨를 빼놓고 아들과 며느리끼리 고깃집에 다녀온 게 분명했죠.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이 엄마를 두고 너희끼리 고깃집에 다녀올 수가 있어? 하루 종일 지안이를 돌보고 있는 나는 뭐 입도 아니라는 거야? 아, 엄마 사실은 오늘 6시쯤에 퇴근했는데 수빈이도 마침 그 시간에 퇴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안이 낳고 나서 부부끼리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같이 저녁 먹고 들어왔어요. 미리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 주엔 저희가 더 맛있는 곳에 모시고 갈게요. 저희도 부부끼리 데이트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때마침 퇴근 시간이 겹치다 보니 저녁만 같이 먹고 들어왔어요.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모처럼 제가 지안이를 돌보고 있어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곤 했지만 왜 본인을 놔두고 갔는지 섭섭한 마음만큼은 어쩔 수 없었던 박 씨였습니다. 눈치 없이 아들과 며느리가 데이트하는데 끼이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뻔히 집에서 혼자 지안이를 돌보고 있는 박 씨 생각이 났을 만도 한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던 건지 너무 괘씸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음 주엔 손주 지안이를 데리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던 아들 영진 씨의 말에 또 한 번 모시기는 척 넘어갔던 박 씨였습니다. 늘 이런 우유부단하고 강단 없는 성격이 박 씨 스스로를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박 씨의 성격이었죠. 약속했던 다음 주 주말이 됐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박 씨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식사를 하러 간다는 생각에 들떠 정말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나름 아끼는 옷들을 입으려고 전날에 미리 다려놨는데 온다던 아들 내외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박 씨의 전화를 받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언제 무슨 연락이라도 올까 속절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박 씨였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길래 카톡을 한번 남겨보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박 씨 눈에 도저히 믿지 못할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안사돈 최 씨가 올려놓은 카톡 프로필 사진이었죠. 고깃집에서 찍은 소고기 사진이었습니다. 고깃집에서 고기 사진을 찍은 게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안사돈 최 씨가 찍은 고기 사진의 끄트머리에 아들과 며느리의 손이 같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끼고 있는 결혼반지도 분명 아들이 끼고 다니던 결혼반지가 분명했고요. 그리고 사진 속 수저 포장지에 고깃집 상호가 보였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박 씨였어요. 아무리 인내심 좋고 사람 좋은 박 씨지만 박 씨에게도 한계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박 씨는 곧장 택시를 잡고 사진 속 고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아 하하호호 웃으며 맛있게 소고기를 먹고 있던 아들 내외와 안사돈 최 씨를 발견했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나랑 약속 잡아놓고 여기서 뭐 하냐고?
내가 혼자 집에서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어떻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람을 집에서 기다리게 만들고 안사돈이랑 고기를 먹고 있을 수 있어? 아니, 엄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야, 김영진, 내가 네 엄마야? 날 엄마라고 생각이나 하니?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자식이라 생각하고 며느리라 생각한 내가 바보다. 내가 바보야. 아니, 당신 지금 어디 앞이라고 막말을 내뱉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딸한테 쓰레기라고 했어. 그 엄마의 그 딸이지. 하여튼 부모를 알면 자식을 안다고. 너희 딸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알기나 해? 당신 지금 지안이 좀 돌봐줬다고 유세 떠는 거야? 손주 좀 돌봐준 게 무슨 그렇게 자랑거리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야? 내가 1년 넘게 지안이 돌봐주는 동안 당신은 한 번이라도 손주 보러 들려본 적 있어? 이렇게 같이 놀러 갈 때만 당신 손주고 평소엔 짐짝처럼 생각하는 인간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리고 있어. 아니, 어머니! 진짜 말 조심하세요. 저희 친정 엄마한테 계속 막말하시면 저도 더는 가만히 못 있어요. 너희 엄마가 지안이 대하는 게 딱 그 꼴이잖아. 그리고 오늘 나랑 약속 잡아놓고 왜 여기서 너희 엄마랑 고기를 먹고 있는지 네 입으로 설명이나 해봐. 며느리 수빈 씨는 할 말이 없는지 잠시 멈칫거리다 이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절대 시모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사람이라면 꺼내선 안 될 이야기들이지만 수빈 씨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박 씨한테 했던 짓들은 기억도 못하고 당장 눈앞에서 자기 친정엄마가 박 씨에게 모욕을 당했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지안이 좀 돌봐주신 게 다지만 친정엄마는 매달 생활비로 쓰라며 돈을 보태주셨다고요. 그럼 어머니가 저희 입장이라면 누굴 모시고 가겠어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너희한테 생활비를 안 줬다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우한다는 말이야? 엄마, 수빈이 말도 맞긴 맞잖아요. 저희한테 매달 100만 원은 넘게 도와주시는데 저희가 장모님부터 챙기고 엄마를 챙기는 게 순서잖아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 오늘 고기를 먹고 있는 거야? 나랑 약속을 잡지를 말던가. 나랑 약속을 잡아놓고 왜 사돈이랑 고기를 먹고 있냐고. 오늘 엄마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전화가 오셨다고요. 장모님도 고기가 드시고 싶다는데 제가 어떡해요? 지금 저희한텐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 100만 원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것도 이해 못 해주세요. 안 그래도 엄마한테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다고요. 내가 너희 집 살 때 돈만 안 보태줬어도 나도 너희한테 생활비 정도는 줄 수 있었어. 내가 너희 도와준 건 기억도 못하고 어떻게 너희 장모가 도와주는 것만 기억을 하니?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잖아요. 근데 생활비는 지금도 매달 들어온다고요.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서서 온 고깃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참아왔던 울분이 드디어 터져버린 거죠. 그러곤 아들 내외와 안사돈 앞에 놓인 그릇과 접시들을 모조리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한 맺힌 박 씨의 울음소리에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차마 박 씨를 말리지 못했어요. 박 씨의 한 맺히고 서러운 울음소리에 분명 알지 못할 사연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들 내외와 안사돈이 앉은 테이블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어요. 눈이 뒤집힌 박 씨는 울부짖으며 손에 잡히는 대로 아들 내외와 안사돈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찾아왔고 박 씨와 아들 내외 그리고 안사돈을 각각 떼어놓고 어떻게 된 연유인지 물어보더군요. 경찰 앞에선 사실을 얘기하기 부끄러웠는지 아들 내외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멍하니 서 있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막 나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시원한 참교육을 해줬다는 생각과 본인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무 잘해주려고만 하다 보니 호구처럼 이용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이 박 씨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박 씨 할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박 씨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박 씨 할머니가 본인의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한마디와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박 씨 할머니가 부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위로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